자, 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농지법 312페이지. 312페이지. 6편 농지법 부분이 마지막 편입니다. 자, 농지법은 우리가 크게 1장 총칙, 2장 농지의 소유, 농지를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의 15번, 그리고 농지를 소유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죠. 그리고 농지의 보전, 이렇게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 이용, 보전 가지고 책에도 15번을 얘기할 거고, 총칙에서는 지금 보시면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 총칙에서는 해야 될 게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기본 이론 가서 이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넘겨서 315페이지. 농지 소유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체계만 가지고 쭉 잡을 겁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 농지 이용, 농지 보전 같이 쭉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체계도 15번인데 농지 체계도 중에서 알아주셔야 될 게 315페이지 보시면 농지법 체계 나오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2번 농지 소유 원칙 나오나요? 그리고 밑에 농지 소유 제한이 나오는데 가로 1번 농업 경영자 소유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당연히 뭐냐면 농지는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만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넘겨보시면 316페이지에 가로 2번 농업 경영자 소유의 예외하고 쭉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기억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국가가 하겠다는데 지자체가 하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디귿에 보면 이게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주말에 가서 체험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럴 경우도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리얼에 보면 뭐 받은 거예요? 상속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난 농사 안 지어요. 근데 뭐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속받아서 난 농사 안 짓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미연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짓다가 이제 뭐냐면 아우 나 이제 다른 일을 하겠다 해서 이농을 한 거죠. 그렇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농사 지을 때 땅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안 짓지만 그 땅은 남아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자가 또 소유할 때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농지 소유 상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그런 자에게는 실제로 농사가 안 지으니까 무조건 그걸 다 가지고 있게는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 상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나 아무래도 지자체는 그런 상한값이 없지만 아까 상속받은 자 있죠. 상속받은 자는 제한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만까지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처분해야 돼요. 근데 1만까지는 소유해도 된다.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밑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거 외울 건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기억하실 게 농지를 소유하려면 일단은 뭐 한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만 가능하다. 그걸 농업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일단 본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농지를 소유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317페이지에 보시면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해서 가로 1번 발급 대상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을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농지를 농사 짓는 땅을 소유하고 싶어요.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서류를 하나 써야 돼요. 저는 이렇게 농사를 경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작성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주말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뭐 한다? 소유한다. 그러면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해서 누가 오고 몇 번 뭐 이렇게 한다는 그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걸 작성을 해요. 하면 이제 이거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뭐가 발급돼요? 그렇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게
발행이 됩니다. 발급이 돼요. 그거 있어야지만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발급받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나중에 이 농지 자격 증명 받고 난 뒤에 취득을 했는데 너가 계획한 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거 농지를 내가 뭐 하겠다? 처분하겠다. 하나의 어떤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쓰고 그 계획서를 보고 오케이, 해당되는 거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주겠다니. 이걸 누가 발급해 주느냐? 조금 전에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여러분들, 농지는 거의 농어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읍도 있고 뭐도 있어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받는 거 원래 우리가 보통 세 번째 서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이거를 군수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읍하고 면이 많으니까 군을 빼고 읍하고 뭐죠? 면까지 해서 발급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 구, 읍, 면 해서 시장, 구청장, 또 뭐죠? 읍장, 면장. 보통 우리가 군수가 나와 있는데 군수가 빠졌죠. 대신 세분화해서 누구 넣는 거예요? 읍장과 면장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자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뭐 한다? 발급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 발급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바로 누구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농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냄새가 나지만 농취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발급받아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절차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계획서 작성하고, 계획서 작성하면 그걸 보고 증명서가 나가게 되고, 그건 어디서 발급해 준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급해 준다. 그럼 그걸 가지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농지를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농지를 이용 안 했다는 것은 농지 처분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거 맞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농지를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31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농지 처분의 의무라고 그래서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에 뭐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죠. 사유가 없이 이걸 처분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할 날 당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할게요 하고 자기 자식한테 처분했다든지 부인한테 처분하면 그건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처분하더란 얘기예요. 부인한테 하더란 얘기예요. 안 되겠다. 추가로 한 거예요. 추가로 해서 뭐냐면 그 사유가 발생할 한 날 당시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하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사했어요? 그렇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시면 318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농지 처분 의무 나오죠. 그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이내요? 오케이. 1년 이내에 뭐 한다? 처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죠. 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처분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마 여러분 프린트에는 이게 개월로 돼 있을 거예요. 개월을 연으로 고치셔야 돼요. 표준이 그래서 이상했구나. 그래요. 이게 개월로 돼 있어. 개월로 돼 있는데 개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 그건 처분을 안 했다고. 그렇죠? 처분해야 돼. 처분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319페이지에 가로 3번 농지의 처분 명령 나와요. 처분 명령이 나오는데 시장, 군수 누가? 이제 구청장이 나오네요. 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의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이제 뭐 하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의무적인 거예요. 이제 원래는 처분이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원칙을 정해놨는데 이걸 안 따른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을 많이 안 하게 된다.
그럼 명령을 내립니다. 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잘 들어.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이거 처분 안 하잖아? 그럼 그 뒷감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칼 들고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명령을 딱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처분 명령이에요. 이 절차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다시금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6개월이 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왜? 바로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금액을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금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금액을 부과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말 그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고 6개월 정도 기간을 딱 줍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이내에 처분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이행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누가 명령을 내리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이 권한권자들을 또 눈여겨서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행하는 사람들은 농지를 처분하겠죠. 아유, 무서워 하면서 시장 군수가 칼 들고 온다니까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행해야 되겠다 해서 농지를 처분하려고. 그런데 이게 처분하려고 보니까 마땅히 처분할 데가 없어요. 왜? 까다롭잖아요. 실제로 농사를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처분하기가 마땅히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 농지만 처분을 담당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죠? 그게 한국농어촌공사예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여러분들 아마 밑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농지 매수 청구라고 그래서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이것만 담당하는 자들이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한국농어촌한테. 내 농지 사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 한국농어촌공사 대신에 누가 나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 하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많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건 줄 알아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법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지법의 BTS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배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 이행 못하겠다. 할 대로 될 대로 되라. 그래? 그러면 이제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강제 이행하게끔 하는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얼마나 부과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있죠. 그 농지를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 가격이나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더 높은 가격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4분의 1을 부과해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그러면? 25%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부과하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 320페이지에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와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 없어요? 그 중에서 뭐 한 거? 더 높은 거. 높은 가액의 몇 프로? 25%.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가격의 4분의 1을 뭐죠? 강제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 뭐 한 거? 높은 가액의 25%, 100분의 25. 이걸 부과하는 거예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자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지 부분에 관한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분하게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이용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농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원래 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처분한 거 맞죠? 근데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상속받은 자 있죠? 근데 그 자는 원래부터 이용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용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경영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상속받은 거예요. 하지만 소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땅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유휴농지라 그래요. 놀고 있는 땅.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슴이 아프죠. 그거 활용해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그걸 놀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속받았는데 자기가 농사 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자, 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320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가로 1번에 대지 경작자 지정이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놀고 있는 땅 있죠. 유휴농지에 대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뭘 받았든지 상속을 받았든지 아니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한 사람들 그 놀고 있는 땅들 많잖아요. 그런 땅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 누구한테? 소유권자나 아니면 그 임차를 줬다 그러면 임차권자를 뭐해서 대신해서 농작물을 뭐 할 자? 경작할 자. 이걸 대리경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리경작자를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권한을 준 거예요. 어차피 그 농지로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하는 자도 있어 없어요? 아, 저 이거 그 대리경작 하고 싶어 하고 신청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좀 그럴싸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 신청받은 걸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 거부감을 느낀다고. 이건 아닐 거야 생각한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보통 많이 한다고. 맞아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권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신청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유휴농지는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경작자를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면 지정받은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을 하는 거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수확을 해야 안 해요. 수확하면 토지를 이용했으니까 토지 이용료를 소유권자나 임차권자한테 뭐 해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몇 프로 정도 주는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기본 이론 가서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틀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틀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거기다 살만 붙이면 되니까. 됐죠? 이게 이용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해야 될 게 이제 보존 부분인데 보존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농지를 취득하고 난 뒤에 농지를 농사 목적의 땅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저는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하고 농지 전용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농지 전용은요. 농지 전용은 농지로만 쓰겠다는 전용이 아니에요. 이 전용은 사용을 뭐 하겠다? 전환하겠다 그 뜻이에요. 한자가 무슨 말이죠? 바꿀 전자예요. 바꾸는 거,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땅을 뭐 하겠다? 바꾸겠다. 그게 농지 뭐죠? 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농지 전용은 32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기초서에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칠판 보시면 되고 324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농지를 뭐 하려고 하는 자는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 농지법에서 나오는 관계 부서의 장은 누구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되게 많이 해요. 농림도 하고요. 축산도 하고 식품도 하고. 이 장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세 개나 다 해야 돼. 옛날엔 농림부, 축산부 이게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말하기도 힘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뭐죠? 농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길어서 농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용을 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농지 외 목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를 위에 있는 자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이거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농장에게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요. 만약에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행정청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즉 뭐냐면 뭐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자가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고 할 때 이 농장한테 허가받아야 될까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럼 항상 행정적기는 뭐 하죠? 협의. 그래서 보시면 주무장관, 다른 주무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자들이나 다른 자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리 농지 전용에 대해서 뭐 한다? 협의한다. 이때는 신고하고 허가받는 게 아니고 협의하면 신고하고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죠. 허가받을 대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협의 있었고 또 하나는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나눠지겠지만 전용하려고 하는 규모가 또는 전용하려고 하는 대상이 대상에 따라서 어떤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농지를 전용한 자는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허가받는 대상의 규모와 신고하는 대상의 규모를 알려고 하면 너무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허가는 누구한테 받고 신고는 누구한테 하고 협의는 누구한테 하면 되는지 그것만 그냥 뼈대만 알자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렇게만 해놓으면 이 권한권자만 안 헷갈리면 나머지는 솔직히 암기니까 그렇게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팁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하게 될 때 허가와 신고 부분 협의는 당연히 이건 행정청끼리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걸 구별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만 팁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원래 농지였어요. 그런데 옆에는 또 농지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짓고 싶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 뭐잖아요? 조금 규모를 조금 약간 크게 해서. 그럼 누굴 위한 거예요? 농업인을 위한 주택을 짓는 거죠. 거주할 공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굴 위한 거예요? 농업인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농사 짓는 땅에. 그러니까 전용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허가받느냐 신고하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인을 위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뭐 해도 돼요? 신고해. 그게 포인트예요.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신고는 농업인을 위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해도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회관을 짓는다. 누굴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는 굳이 농장한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누구한테?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는. 아시겠죠? 그걸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농지 전용에서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농장. 그다음 협의는 누구한테 한다? 농장.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농지에 대한 보전입니다. 농지 보전. 자, 농지,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정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뭐예요?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 지역이에요. 우리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정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 곳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용으로 농사를 하기 위해서만 만들게 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 이거죠. 그럼 이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한 뭐 농림지역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외 땅 중에서도 개발되지 않는 곳은 농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땅 하면 어디가 돼요? 녹간농지가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녹, 관, 농, 자 중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어디 있냐면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가로 1번, 2번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필기를 해놓으셔도 돼요. 체계도 부분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은 어떻게 된다? 녹간농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여러분들 특히 인구수에 비해서 땅의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 어디예요?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는 인구수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군데군데 개발을 하지 않은 녹지지역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도시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녹지지역을 나중에 혹시라도 땅이 너무 부족하면 이 녹지지역을 개발해야 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녹지지역만큼은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만큼만 뭐로?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AI가 대답하잖아요. 정말 AI 똑똑하네. 그러니까 그 말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하잖아요. AI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녹지지역 중에 어느 지역의 녹지지역? 특별시. 특별시에 대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광역시 녹지지역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예요? 특별시에 대한 녹지지역만.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워낙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은 녹지지역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가능해요. 특별시만. 그래서 녹지지역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단서조항에서 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특별시 녹지지역만 제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농업진흥지역에는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 안에 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 뭐죠? 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자, 한번 이거 단어를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누가 누굴 보호할 것 같아요? 보호구역이 보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진흥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활발하게 지을 수 있도록 뭘 먼저 정하냐면 보호구역을 먼저 지정해놔요. 보호구역을 왜 정하냐면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또 수질 자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곳을 보호구역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농사 한번 지어봐. 무슨 있어요? 내가 물은 대주고 그 다음에 수질도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지정하고 여기 안에 누가 지정되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두 개를 바꿔서 낸다고.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을 보호한다 이렇게 낸다고. 정의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보호구역이 보호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딱 정해놓고 여기서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어쨌든 예.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그러니까 농업진흥이 진흥을 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수질 보존 등의 농업 환경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농업보호구역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의가 시험 문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낸다고. 이게 조심하시라고. 됐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농업진흥지역은 안에 누가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밖에 누가 있고 보호구역이 있다. 누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호구역 안에 진흥구역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처럼 보호구역 안에 진흥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녹간농자 중에서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하느냐 물어보면 누가 지정할 것 같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에요. 그보다 위에 있는 자, 시도지사입니다. 농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승인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거 지정할 때 누가 승인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뭐 해준다? 승인해준다. 됐나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녹지지역. 우리 녹간농자죠. 그 중에서 녹지지역 또는 뭐죠?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만 딱 두 개만 콕 집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면 누구한테냐? 국장한테 협의해야 된대요. 아니, 녹관농자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녹지지역하고 뭐만?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할 때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누구한테? 국장한테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한 것을 농장이 승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이것만. 그럼 나머지는 협의 안 해도 됩니까? 예, 협의 안 해도 돼요. 왜 이것만 딱 정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녹지지역은 일단 도시지역에 속하죠. 그럼 개발에 포함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관장하냐면 국장이. 개발에 대해서는 국장이 이걸 미리 계획을 세운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국장한테 뭐죠? 협의를 해야 돼요. 물론 농장에 가서 협의를 하겠지만 레벨이 다르잖아 지금. 네. 농장이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녹지지구. 근데 그러면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도 아닌데 왜 국장과 협의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거든요. 관리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을 뭐로 지정한 거예요? 계획관리. 그래서 누가요? 국장이 이걸 미리 뭐죠? 계획을 세워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농장한테 부탁해서 국장과 뭐 하도록? 협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걸 손 안 댔어요. 이거하고 이거 손 안 댔다고. 지금까지 손댄 건 뭐냐면 이거 두 개 바꾸는 거 손대고,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하는 것을 농장이라고 해서 손대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를 손 안 댔냐면 이 두 개는 단어를 손 안 댔다고. 다음에는 이제 손대게 돼요. 그래서 국장과 협의할 때, 농장이 승인해 줄 때 국장과 협의할 때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그래서 왜 이게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뭐 외우려고 들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이런 걸 뭘 암기 코드를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 기억할 수가 있다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농지법 체계도 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거 이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 한번 풀어야죠. 문제 풀어야죠. 18에 20에 두 번 나왔는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어때요? 동그라미 1번. 내 안에 너 있다. 누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호구역 안에 진흥구역이 있는 거죠. 근데 보호구역이 안에 있으면 돼, 안 돼요? 보호구역이 밖에 있어야지. 보호해주는 건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밖에 나와 있어야지. 안에 있는 건 진흥구역이 앞에 있어야지. 보호구역의 용손 확보가 아니에요. 누가? 진흥구역의 용손 확보나 수질 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보호구역이 있는 거지. 이렇게 바꾼다고. 나 안 보인다고 잘. 두 번째, 2번 맞아요, 틀려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자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농장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농장은 뭐 하는 거예요? 승인해 주는 거죠. 지정하는 건 시도지사. 3번 맞아요, 틀려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 했던 거 복습합니다. 자, 13번 주택 분류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와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나누고,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는 단독주택 종류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그렇죠. 단다다 공이었습니다. 단다다 공. 그래서 단독주택, 다가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없고, 이때 주택법에서는 뭐가 안 들어가요? 공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다중주택은 중 3 이하,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 고, 3, 3층 이하, 660 이하. 몇 세대? 19세, 19세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기난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다세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건축법일 때는 종류가 4가지가 되지만 주택법일 때는 뭐가 빠져요? 기숙사 빠져요.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 됩니다. 5 아파트 사네 이렇게 돼요. 대학교 4학년 이하. 바닥면적은 등치 똑같아요. 660 이하. 연립도 대학교 4학년생들이 연합하면 등치는 초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준주택 5 노인 다중기 이렇게 돼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그리고 자금, 건설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 만약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재정이 공공에서 민간이 짓게 되면,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지어도 뭐죠? 국민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때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일 때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만약에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그렇죠,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대건설이 자기 돈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어요. 그죠? 그래도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에 따라서 내가 나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민영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민간사업주체가 있는 거 아시죠? 공공사업주체는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하고, 민간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얼마?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시행하는 자.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한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이 두 조합은 주택을 뭐죠? 마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마련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금 주택을 하고자 하는 뭐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리고 토지 소유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 근로자를 위해서 짓게 되는 고용자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민간은 누구한테? 국장에게 뭐 해라? 등록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와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권자한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그때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한옥은 50, 그리고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 이걸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래도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승인을 해주느냐?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딱 기준을 삼았을 때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렇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렇죠? 시장 군수가 추가로 된다. 아시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이렇게 돼요.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착수를 하면 되는데,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할 때 몇 년 이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이내. 시기를 더 보면 착수 시기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이지만, 이게 규모가 커서 공구별 분할 시행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죠, 최초 공구는 똑같아요. 5년이고 최초 공구 외 공구는 몇 년? 2년입니다. 2년. 해당 주택단지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그리고 이제 착공해야 되겠다 신고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주체가 신고하게 되는데,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뭐 한다? 신고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신고 받았겠죠. 신고를 받고 난 뒤에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뭐 한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하죠? 시공자가 시공을 합니다. 건축주, 사업주체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공사를 완료합니다. 완료하면 뭐 해줘야 돼요?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용 검사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행정직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 보세요. 날짜가 나온 게 여기 며칠? 60일. 그 다음에 여기 착수 신고한 거 며칠? 20일. 여기 며칠? 15일.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않은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60일, 20일, 15일. 됐나요? 예. 그게 큰 테마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검사 부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을 뭐 해야 돼요?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 조정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누구죠? 국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자는 국자. 그리고 투기화일 지역으로 지정한 자는 그렇죠. 국장하고 투 시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은 허가권자한테 받는 거 맞죠? 그때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체계도 전체 다였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해서 수치 개념들까지 정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법 정리를 할게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맞죠?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뭐가 발급돼요?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되고 누가 발급해줘요? 시장, 군수 아니에요. 구청장, 읍장, 면장 이렇게 된장은 빠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농지를 취득하고 난 뒤에는 이용해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도로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농지처분 사유가 발생했죠. 그럼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6개월 이내에는 처분해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명령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명령 내린 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그 명령을 내렸고 그걸 이행하는 자가 있겠죠. 이행하는 자는 농지를 처분할 건데 마땅히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매수 청구해요?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 나가겠죠. 근데 이행을 하지 않는 자가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행해라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이 감정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이 얼마? 4분의 1 등분을 내는 거예요. 즉 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자도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명령을 내린 자가 부과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농지처분 사유가 발생을 안 했지만 농지가 놀고 있는 땅이 있어 없어요? 그걸 유휴농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농지를 그대로 놀고 있게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신 경작하도록 대리경작자를 지정합니다.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 그 정도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록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농지 전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농장한테 허가 받고 같은 행정기관끼리에는 뭐 하게 돼요? 협의를 하게 됩니다. 농장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누구한테 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면 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보존하고자 농업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어떻게 돼요? 녹, 관, 농자. 그 중에서 녹지지역 중에 어느 지역은?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이렇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2개 구역이 있는데 누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호구역 안에 진흥구역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누가 승인해줘요? 농장이 승인해줍니다. 자, 농장이 승인할 때 국장한테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협의를 해서 농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체 답니다. 됐어요? 이게 오늘 해야 될 거 다 한 겁니다. 오늘 늦게 끝난다고 했는데 일찍 끝나니까 기쁨이 2배가 되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을 시험이 10월 달에 있죠. 시험이 10월 달에 있잖아요. 10월 달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좀 일찍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어떤 뭐죠? 아직까지도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 우리가 총 체계를 몇 개 했어요? 15개를 했어요. 15개를 했는데 이 15개 체계 부분을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라이브로 31일 날 10시부터 몇 시요? 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서 쭉 체크하면서 이렇게 되고 한번 마무리하시라고. 그래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숙제를 계속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어도 되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동하면서 들어보셔도 되고 어디 여행 가서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한번 듣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책이 이제 1번부터 15분까지 이제 다 마쳤는데 기초 과정이 끝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될 때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1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걸 하나. 이 시가 이번 수능 시험에서 그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필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나온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되게 좋은 시예요. 봐보세요.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이제 양강구 시인이 이걸 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앞으로 1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시험 볼 때까지 정말 하다 보면 깜깜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진짜 했는데 왜 이래 안 나오지? 정말 진짜 진짜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일 것만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정말 묵묵하게 하나씩 내가 하나하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뭐죠? 그렇죠. 길이 나온다니까요. 그 길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1월 달부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길은 분명히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합격의 길이겠죠.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여튼 기초과정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1월 달부터 다시금 또 우리 합격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실강으로 듣는 분들은 학원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좀 출판이 조금 늦어졌어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늦었는데 저희들이 책은 뭐 일찍 넘겼는데 좀 늦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아마 1주차나 이런 데는 PDF가 올라가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실강으로 오신 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온라인 사람들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